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말이죠.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걸 늘 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쓰임을 받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쓰신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 몇 년 기다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를 80년 기다려서 쓰임 받았고, 요새는 13년 기다려서 꿈을 이루었고,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루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굴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더 고통이 배가 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오늘 모신 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고백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직난 속에 일어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We are professionals, so we take in firms which need professional help. 어렸을 때 학생 시절이 굉장히 모범생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될까? 아니면 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넌 그냥 미국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전 20억이었던 게 3천억.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검찰이 조사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통보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를 지금 음해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한국 내에 하나님 세계가 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파빌리온 인베스트먼트 윤영각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라고 하는 그 명함을 가지신 지 꽤 오래되셨죠? 몇 년째 되셨나요? 제가 1991년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 회사 이름은 이제 파빌리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야말로 이제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세 가지 분야의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그리고 부실채권, 이 세 분야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은 이해가 좀 되는데요. 비상장 주식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은 뭐 합쳐봐야 한 2,000개 정도 될 텐데, 나머지는 전부 비상장이죠. 상장이 안 돼 있죠.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직 등록이 안 돼. 그런 회사들은 뭐 처음부터 벤처로 시작할 수도 있고, 성장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상장을 하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길 수도 있고 뭐 짧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비상장 주식 회사지만 또 자금이 필요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조달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하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떨리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게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면 원금을 못 건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매의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저희 돈은 일부고,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에 사실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IMF 이후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벌어들였죠. 외국으로부터. 사실 그분들이 돈을 또 벌으셔야지 좋은 일에도 쓰고 뭐 학비도 대주고 이럴 건데, 누가 투자하는 사람 없으면 그런 회사들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와 좋은 투자처를 연결시키는 일을 저희들이 하니까
정말 좋은 철을 찾아줘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는 않죠. 그게 요즘 한간에 그 거론되었던 사모펀드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의도를 갖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요즘 듣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좀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 그렇죠. 저희들은 사실은 모든 국가의 돈이 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돈을 벌은 다음에 이제 잘 써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이 우리 국가 나라에 있는 돈이 제대로 좀 좋은 그 투자처를 통해서 네.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지켜보고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무게감이 어깨를 일단 짓누를 것 같은 예. 그렇죠. 조그마한 실수 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자들한테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좌절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또 이 저희 회사는 이제 금감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 뭐가 잘못되면 또 금감원이 저희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떠세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외롭죠. 왜냐하면 상의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거리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되면 또 안 오고 못 되는 일은 갖고 그러다 보면 좀 외롭긴 한데 그러나 저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제가 뭘 결정을 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렇게 좀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외로움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좀 달랬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표하고 직원과의 사이는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장님 되게 어렵고 그러잖아요. 좀 그렇대요. 보니까. 뭐 저희 교회도 부교육자가 뭐 한 25명, 3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저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라는 그 신분 자체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나. 굉장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도 그러시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CEO 대표 되시는 분들 쉬는 시간에 무슨 일들을 하실까? 일 외에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는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리를 식힌다 그러는데 머리를 진짜 식혀야 됩니다. 꽉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딜 가서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딜 가면은 그 지역에 가서 그냥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회사에서의 그 생각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좀 식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시원해지고 비워지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 창의력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다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죠. 그럼 주로 여행은 누구하고 이렇게? 저희 아내하고 저는 합니다. 식구들이랑 하지. 괜찮으세요? 같이 전혀 이제 서로 익숙해서 뭐 저희가 뭐 성지순례도 몇 차례 갔다 오고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다녀오면서 굉장히 친해졌죠, 사실. 좋은 곳을 가세요? 아니면은 왜 그런 뭐 어떤 분들 보면은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리조트나 이런 데 가서 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약간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꼭 그 뭐 비싼데 좋은데 뿐만이 아니라 좀 특이한데 뭐 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바다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데를 찾아다닌다 그럴까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어렸을 때 학생 시절이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굉장히 모범생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범생이 이제 저는 한 두 가지로 뭐 뜻을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좀 삐뚤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항상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또 부모님하고도 다니면서 아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비뚤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느냐 모범생으로서 제가 공부는 그렇게 아주 썩 잘했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 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되게 반갑네요, 그런 부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뭐 아주 반항하는 시기,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데 뭐 제 때도 그렇고 우리 회장님 때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거의 뭐 사춘기라는 게 있었어요? 사춘기 저는 뭐 워낙 세월이 힘들어서 사춘기를 겪을 시간이 없었는데 사춘기 겪는 아이들이 꽤 있었죠. 그래도 있었어요? 예. 근데 요새처럼 막 이렇게 유난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게 유난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는 그 통기타 치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윤형주 씨 우리 같은 교회 장로시기도 하지만은 중고등학교 선배시기도 하고 김민기 선생님 아시죠? 아침 이슬 그분이 또 선배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김민기 씨는 이제 보이스카우트 같은 걸 같이 해서 같이 캠프도 가고 캠핑도 가고 그러면서 뭐 음악도 조금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도의 사춘기라 그럴까? 그렇게 아주 튀는 사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 정말 재밌게 보내셨네요. 재밌었죠. 음악 활동도 하시고 보이스카우트도 하시고. 그러면 연예인이 되실 가능성도 있으셨나요? 뭐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지금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혹시 일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뭐가 돼야 되겠다는 아니었고 좀 즐거웠어요. 행복하고 뭐 음악을 하고 저희 그 친구들이랑 또 Fine Fellows라는 약간의 이제 스몰 작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여학교도 다니고 걸스카우트 행사도 다니면서 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이제 그러면 그 인기 때문에 아 내가 이쪽에 끼가 있으니까 연예인이 될까 아니면 내가 기타리스트가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할 만한데. 고민을 조금은 했죠. 열심히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마 그거를 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옛날엔 특히 더 그랬죠.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이제 좀 한번 보자 그러시더니 이제 넌 그냥 미국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네,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항을 좀 했죠. 그렇죠. 거부를 좀 했는데 제가 이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갔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거의 유학한다는 건 쉽지 않았죠. 저희 그 그렇죠. 작은 아버님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20년 의사신데 우리 그 6.25 전쟁 때 했던 미국 의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시면서 그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작은 아버님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또 불러드렸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 바로 직전에 고3 초에 이제 미국을 갔었죠. 아 그러면 일단 영어 안 되잖아요. 영어 안 되죠. 들리지도 않고 입도 안 떨어지고. 안 떨어졌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게 도전을 좀 하는 습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게 한번 도전해보자.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랭귀지 스쿨이라고 이제 언어 학원도 좀 다니고. 근데 거기는 좀 비슷해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영어를 배우는 그런 학교인데 좀 편했어요, 오히려. 뭐 그러면서 살았죠. 근데 당시에 아버님이 미국으로 아들을 보낼 정도면 굉장히 앞을 좀 내다보신 분이 아니셨나 싶기도 하고요. 그 아버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제가 조금 노는 축에 있다 보니까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그때만 해도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을 좀 배워와라. 네.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래도 전 세계 1등 국가인데 배울 게 많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미국을 배우는데 한국을 위해서 너는 일해야 된다. 꼭. 예, 그런 말씀을 또 중요한 말씀해 예, 주셨네요. 뒤에 이렇게 꼭 붙이셨어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들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 배움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다른 데보다도 뭐 그런 느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편에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자마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셨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건상으로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밖에 할 수 없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네. 정말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모르죠. 그렇죠. 뭐 꼭 6.25 전쟁 얘기만 해요. 전쟁 치른 지 얼마 안 됐구나. 네. 57년에 끝났는데 제가 70년도 초에 미국을 갔으니까 한 2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도 너희들은 못 사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그때는 너무나 팽배해서 거기에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거를 그때부터 좀 느꼈습니다. 우리도 좀 세계에서 이름을 낼 정도의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다가왔죠. 차별 대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길거리 다니면요, 애들이 Go back to China 그랬어요. 저한테. 그들한테는 전부 이제 아시아인이 중국인이었는데. 그렇죠. 다 차이나라고 얘기하죠. Go back to China 그래요. 예. 손가락.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여간 좀 황당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미국에서 공부를 참 많이 하셨던데 어떤 대학 이렇게 해서 공부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부는 나름 열심히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교는 그래도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유펜을 나왔고요. 그리고 한 1년 반 일을 하고 MBA 과정을 좀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됐고, 뭐 회계사로서 좀 일을 이제 하다가 그때 어떤 분이 미국 분인데 미국은 법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헌법으로 만들어진 여러 민족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헌법이라는 거를 토대로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지 미국을 안다. 이제 그런 이제 조언을 듣고 제가 이제 법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또 뭐 법대 좀 힘들었죠. 네. 그래서 3년 법대 공부. 그 나라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거를 거기서 영어로 어쨌거나 다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많은 뭐 수모도 좀 느끼고. 네. 1시간 내내 제가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교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힘들었어요. 땀이 아주 식은땀이 뻘뻘 나고. 뭐 그러나 하여간 뭐 어떻게 이제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됐고. 그럼 변호사가 되신 건가요? 그렇죠. 미국 변호사가 됐죠. 그럼 공인회계사의 변호사의? 네네. 그러면은 그게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쪽에 이제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려면 회사나 뭐 프로젝트의 평가를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숫자가 또 중요합니다. 회계적인 분석을 많이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법이 중요하죠.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죠.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네. 그게 빛을 본 순간은 언제부터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와서 90년도에 돌아왔습니다. 1990년도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그때 아주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규제하는 그 외국 그 수입 국가들이 뭐 미국 경우는 뭐 슈퍼 301조 뭐 그런 그 규제 법안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소위 그 덤핑 그 관세, 상계 관세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는 국가들이 조사를 해서 관세를 매깁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게 20% 30%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수출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나름 노력을 해서 한 3, 4%대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보람을 좀 느꼈죠. 어마어마하네 3, 4%는. 그래서 뭐 이런 자랑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산업 뭐 은탑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97년 말에 소위 그 외환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실 채권이라는 게 막 쌓이기 시작했죠. 은행들이 망하고 뭐 기업들도 저희가 그 부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실 채권 관련된 일인데 그때 그런 일을 좀 했죠. 그래서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투자자한테 넘기고 그럼 그 돈이 들어오고 움직이고 하는. 그래서 외환 위기 때도 뭐 나름 조금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삼정 KPMG 처음에 설립한 후에 첫 해 20억이었던 게 3천억이 됐어요? 제가 뻥튀기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길래? 뭐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필요한데 이게 없네. 그럼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배운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왜 이게 없지? 와서 보니까 그거 없는 게 한국엔 없네. 근데 왜 없지? 근데 시장이 없어서 없나?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상품이 없는 거죠. 그럼 완전히 블루오션이었네. 그러네. 그래서 그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우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반덤핑 케이스, 부실채권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부실채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97년, 98년도에. 근데 그때 미국에서 배운 것 중에는 자산 유동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빨리 그걸 유동화해서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 뭐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지? 해서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생기면서 먼저 준비를 한 사람한테 이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께 되고 우리 회사께 되고 그러면서 그냥 성장을 했어요. 그냥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시장은 있는데 상품이 없는데 없으니까. 필요한 상품을 제가 이제 고안을 해내서 시장에다가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급성장한 거네요. 약간 그랬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떠세요? 뿌듯했죠, 물론. 근데 이제 뿌듯한 게 뭐 성장도 성장인데 저희 직원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는 아마 급여를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보너스하고 합쳐서.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기쁨이었죠. 그게 삼정이라는 회사였어요? 삼정 KPMG 때.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미국에서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기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그러면 하셨어요? 예. 그냥 교회도 영어로 하니까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한국 교회라는 게 이제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교회, 학교 내에도 있고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해서 또 이렇게 뭐 기숙사에서 만나다 보면은 크리스찬 이제 친구들이 생겨서 같이 가기도 해. 그러나 뭐 그렇게 아주 자주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부인을 데려오고 가족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 애도 생기고 하면서 정말 많은 그 부담이 생겼죠, 저한테. 그 어디서 좀 위안을 찾아야 되고 또 안식적인 그런 부분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열심히 뭐 나름 열심히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있어요. 근데 박태준 회장님이 그 유명한 포스코 명예회장님이시죠. 그러셨죠. 창업 국무총리도 하셨던 그분이죠. 그럼 그분은 어떻게 만나셔가지고 장인까지 되셨나요? 저는 그냥 뭐 소개로 연애 결혼은 아니었고 그 소위 그 저희 집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이 미국에 출장을 가는데 네가 한번 가서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미국서 만났어요. 장인어른을 먼저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으니까 오셔서 만났죠. 만나고. 근데 그때는 뭐 여행도 못 하고, 그때 우리 못 살 때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 전환도 못 했습니다. 비싸서 못 해요. 비싸죠. 근데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오시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게 됐죠. 한 번 만난다고 인연이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박태준 회장님을 그렇게 만나셨고, 그럼 박태준 회장님이 당신 딸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또 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분이 계셨는데, 뭐 한 3개월 사귀니까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뭐 결혼 결정을 했죠. 청혼을 했죠. 결혼을 빨리 하셨어요? 그리고 빨리 했죠. 왜냐하면 다시 제가 미국에 가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좀 빨리 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비교적 빨리 한 셈이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흔적은 있는데 사모님을 만나실 때도 하나님이, 왜냐하면 안 믿는 집하고 어쨌거나 그렇죠.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사실 불교였습니다. 그 우리 장인은 종교가 없으셨고. 근데 그게 저는 좀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어떻게 믿는 집에 맞다를 그것도 시집을 보내나는. 근데 이제 그런 이슈는 전혀 없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집에 시집을 와서 일요일이 되면 저희 같이 교회를 가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럼 아내도 신앙생활을 거기는 이제 이화 여자 고등학교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거는 좀 있었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뭐 전혀 저항이 없었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결혼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런데 이제 고 박태준 회장님이시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신앙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아마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을 오고 믿는 가정에 이제 와서 결국은 이 사람이 두 분을 교회로 보낸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나가셨던 분이잖아요. 원래 신앙생활 하셨었나요? 안 하셨죠. 그분은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진 적도 있는데 기독교는 아니셨어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 뵈니까. 그래서 저 아버님은 종교가 있으세요? 그리고 한번 질문을 했더니 철교라 그러시더라고요. 철교? 왜냐하면 포스코가 철을 만들고 나는 철교. 철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셨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1991년도에 좀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생겨서 외국으로 나가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계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넌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외국으로 내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처가 이제 첫 딸입니다. 맏딸입니다.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좀 초청을 하고 또 장로님들도 좀 오시게 하고 해서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것저것 뭐 성경 공부도 성경책도 좀 읽으시고 이제 그랬는데 저항이 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본인을 좀 어렵게 했던 분들이 그래서 사실 서울을 떠났지만 두 분 다 장로님이셨습니다. 정치적인 쪽도 장로님이셨고 회사에서도
야, 내가 장로들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뭐 이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어떤 목사님이 조목조목 성경책을 붙여주시면서 사람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쌓이고 쌓였죠.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팩스로 매일 거의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한국서. 매주. 기도를 그거 갖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기도할 줄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네,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주일이라서 저희 처하고 저하고 애들도 그때 같이 갔는데 교회를 가려고 이제 넥타이도 매고 뭐 이러고 준비를 하는데 거실에 계시면서 갑자기 너희들만 가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아주 그냥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아 죄송합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서 저희 그 미국에 이제 뭐 약간의 망명 생활 비슷한 이 그 시점에 저희 집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있으면서 첫 교회를 이제 미국에서 다니시게 됐죠. 근데 사실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삶에 치여가지고 예수를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속에서는 그냥 잔잔히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힘들 때 더 찾아갔죠. 반대로.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외조부부터 시작된 신앙이 이제 밑바닥에 좀 깔려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뭐가 좀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금식기도원에 가게 돼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좀 더 철저히 하고 저도 이제 같이 가죠. 그러면서 저희는 그걸 뭐 일부러 뭐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떠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잘 나갈 때 약간 나태해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걱정스러웠을 때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찾았어요. 그럼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체험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깊이 이렇게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게 이제 아까 삼성 KPMG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회사와 어떤 다른 회사가 합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PMG라는 이제 테두리를 그 KPMG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휴 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제 저쪽 회사에서 넘어오는 분들의 숫자가 좀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못 넘어오신 분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투서를 쓰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뭐 한국 조사기관이란 조사기관에는 다 보내서 저를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조사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통보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소설을 써서 보내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가 튀어나올까 봐. 그래서 이제 투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조사를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식기도원에 또 갔죠. 가서 하루 예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분 먼저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한테 야, 너를 지금 뭐 음해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 질문이 저한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저도 용서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용서해야 될 사람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이 등단을 하셔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군인들이 창도 찌르고 뭐 할 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게 같은 딱 그 설교 제목이 예. 제가 기도했던 내용과 일치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 사실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 그냥 한순간에 다 용서를 해버리셨네요. 제가 용서를 했어요. 심지어는 일이 다 잘 해결이 된다면은 제가 그분들을 다는 아니지만 몇 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좀 잘 지내자. 서로 뭐 좋은 관계를.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겁을 냈죠. 제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간 좋은 관계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좀 힘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다 보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셨나요? 그게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교인이시죠. 근데 그분이 저를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조사하는 검사하고 어떻게 식사를 하셨어요. 네. 점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검사분은 자기가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근데 머리가 하도 좋아서 그런지 잡히는 게 없다고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딱 느낌이 혹시 당신이 윤영각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느냐고. 근데 그분은 제가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검사가 그러셨대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 뭐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검찰 쪽에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분 덕을 제가 많이 원래 봤어요. 검사는 그냥 뭘 캘라고만 하고 그냥 무조건 문제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접근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렸네. 그 두 분이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느낌이 있었죠.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참 잘 하려고 애쓰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쭉 사시면서 삶 속에서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걸 닮고 싶어요.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공의로운지 정의로운지를 먼저 좀 저는 좀 파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암만 돈이 커도 안 합니다. 제가 사실 외국 회사로부터 오퍼를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그거 해주면은 내가 만큼 주겠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소위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그들이 잘 되면 한국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지양했죠. 안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담고 싶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실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겁니다. 어떤 이익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거 한 번만 물어봐도 금방 해답이 나올 텐데 그걸 정확하게 지키고 계시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그저 그냥 물질적인 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벌어서 갖고 나오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죠. 너는 한국을 위해서 일해라. 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말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마음을 글로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들다 근데 그럽니다. 보니까 청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어벤처스 뭐 이런 행사도 하시고
청년들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단군 일에 제일 부유한 지금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고 뭐 GDP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전 세계 10위권에 있고 그런데 왜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에 그 뭐랄까 그런 단어를 쓸 정도로 어려움이 있나?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럼 희망을 좀 찾아주는 역할을 나름 이제 해야 되겠다. 근데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한테 찾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부활의 희망, 회생의 희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기서 계실 때 하나님 안에 일을 하실 때 안에 희망을 갖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주시고 가셨는데 그 전능자의 그들 아래에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좀 안으로 끌어들여 올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넥투스 뭐 벤처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청년들이 정말 성경적인 그 테마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그 경연대회 같은 거예요. 하면은 이제 멘토 멘티 관계를 이제 맺어서 우리 선배들이 좀 청년들한테 좀 가이드를 하고 또 안내를 한다 그럴까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제 관여를 좀 했죠. 네. 그 강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추구하라. 네. 예. 세상 속의 성공하고 믿음 안에서의 성공이 요새 참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 됐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 더 큰 것을 봐라 하는 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봐라 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표현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못하는 부분을 더 큰 세계를 봐라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사회에서의 세상과 믿음의 세상이 일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많은 부분이 좀 겹쳐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크리스천 밸류를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좀 동떨어질 수도 있고 피해도 보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합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게 더 큰 세상이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도 큰 세상이죠. 그렇죠. 그게 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자잘한 것만 보고 나가다 보면은 그분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보라니까요. 크게 하나님 세상 우리 나라의 그 필요한 부분이 뭔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까지는 와 있지만 앞으로 또 갈 길이 많은데 특히 통일이라는 또 주제가 다가오고 있고 뭐 북한의 이슈는 뭐 언젠가는 또 태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라 이거죠. 그럼 내가 지금 뭐를 준비를 해야지 그 시대에 맞는 일을 또 할 수 있는지 그런 큰 그림을 그려봐라 하는 뜻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네. 그 대표이사가 아닌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윤영각은 어떤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정말 뭐 매일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알고 또 모르게 또 무의식 중으로. 그래서 그 죄를 짓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 하나님께서 매일 새 날을 주시는데 그 새 날이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 자신을 좀 더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로 기회로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 죄인이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전부입니다. 전부. 예. 아니 저를 만드셨고 네. 또 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뭐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이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앞에 주어지는데 그 전부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다는 건 전 믿습니다.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니까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좋으면 그 사실 의미가 없고 전부라고 하고 전부가 다 좋기를 원하는 거죠.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네, 뭐 너무 거창한 기도 제목인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 내에 하나님 세계가 좀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큰 대형 교회들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이 많습니다. 뭐 비리에, 뭐 성 문제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어긋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 진짜 큰일이에요. 그럼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좀 진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좀 바로 올바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게 있죠. 오늘 얘기 들으면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는 날 잡아가지고요. 더 자세한 것들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간 한 번 더 마련해 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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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윤 대표님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대표 이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대표 이사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그냥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부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죄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 뒤돌아보면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 이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계에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어른 한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늘 노력하시는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느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